속보 일본의 악몽이 다가왔다. 일본 한국이 일본 불매운동 중단하면 수출 규제 풀겠다. 한국은 반격 모드를 활성화했습니다. 일본 멸망의 시나리오가 가까워지고 있다. 서울에 사는 직장인 김주용 씨는 최근 한 일본 브랜드의 승용차를 구매했다. 눈여겨보던 국산 차량은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 속에 반년 이상 기다려야 한다는 이야기에 포기했다. 대체제를 찾던 김 씨는 원하는 날짜에 인도가 가능하다는 일본 자동차 브랜드를 선택했다. 일본 차를 타면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최근 노재팬 등 일본 불매운동 분위기가 상대적으로 잦아들었다는 점도 선택 이유였다. 한국과 일본의 정치, 외교 관계 속에 주춤하던 양국 간 경제 교류가 느리지만 정상화의 길을 가고 있다. 올해 들어서는 양국 간 교역 규모가 상승세로 돌아섰다. 국내 기업의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 전자기기 등에서 수출 호조세가 이어지면서 일본으로부터 반도체, 전자기기의 소재, 부품, 장비 수입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불매운동이 주춤하면서 일본산 자동차와 맥주를 비롯한 일부 품목은 판매량이 바닥을 찍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경제계는 연말께 양국 간 교역 규모가 완전히 정상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세청, 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들어 5월까지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수입한 품목의 총액은 217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7.8% 증가했다. 같은 기간 한국의 대일본 수출도 117억 달러를 기록 6.6% 증가했다.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대일 무역 수지 적자 폭이 커지고 있지만 양국 간 산업 구조를 고려하면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국내 기업은 대개 일본으로부터 소재, 부품 중간재를 수입해 완제품을 만들어 수출한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동향분석 실장은 올해 교역만 놓고 보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수출 규제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일본 제품 불매운동 속에 급감했던 자동차와 맥주, 화장품, 의류, 골프용품 등의 소비재 수입도 전년 대비 28.7% 늘었다. 렉서스, 토요타, 혼다 등 5월 일본산 자동차 판매량은 2035대로 1월 1035대보다 100% 가까이 늘었다. 골프용품 수입액은 1에서 5월 1억 4081만 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30% 이상 늘었다. 일본 맥주 수입액은 지난 5월까지 295만 7천 달러를 기록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2% 늘었다. 일본 맥주를 수입, 판매하는 한 업체 관계자는 지난해 매출은 평년의 10에서 20%밖에 안 됐는데 올해 들어 매출이 늘고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양국 간 경제 교류가 회복되고 있다는 신호는 소재, 부품, 장비 관련 수출입 민원 감소로도 나타나고 있다. 반도체 관련 핵심 소재는 2019년 7월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에 나서면서 양국 교역 품목 가운데 가장 먼저 경색됐던 분야다. 이 때문에 관련 소재의 대체 수입처를 찾거나 재고 확보를 위해 자금 지원을 요청하는 기업 민원도 잇따랐다. 문준선 산업통상자원부 소재 부품 수급 대응지원센터 부센터장은 2년 전에 비해 일본 수출입과 관련한 기업 민원은 많이 잦아들었다고 전했다. 수출 품목 역시 반도체를 비롯해 석유화학, 철강 등 국내 기업이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였던 분야에 집중돼 있다. 경제계에선 국민 정서나 정치, 외교적 기류도 중요하지만 경제적 교류를 멈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산업 구조가 복잡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반도체다. 일본이 불화수소 수출을 금지하면서 한국은 일본에서 수입하던 불화수소 국산화에 성공했다. 하지만 불화수소 등 일부 소재, 부품을 국산화했다고 해서 일본을 배척하기도 어렵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불화수소는 반도체 8대 공정 중 하나인 식각에 들어가는 소재일 뿐이라며 수백 개가 넘는 소재를 모두 국산화하는 건 비효율적이고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다만 의존도가 높은 일부 소재, 부품의 국산화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일본의 수출 금지 조치 이후 한국은 반도체 관련 100대 핵심 품목의 대일 의존도를 2년 새 31.4%에서 24.9%로 줄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일본의 수출 규제 2년을 맞아 열린 대한민국 소재, 부품, 장비산업 성과 간담회에서 불화수소 일본 의존도를 50%에서 10%로 낮췄다며 대기업, 중소, 중견기업이 연구개발부터 실증, 양산까지 함께 전력을 다한 덕분이라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부상하고 있는 공급망 다변화 필요성 때문에라도 경제 교류만큼은 일본을 배척하는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축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3월 수에즈 운하에서 발생한 대형 컨테이너선 에버기 분호 좌초 사고나 대만 가뭄 등 각종 사고를 겪으면서 기업 사이에서도 특정 국가에만 생산을 의존하는 일이 오히려 더 위험하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 국내 기업은 물론 글로벌 기업들은 위기 상황에서 공급망을 빠르게 대체할 수 있는 회복 탄력성에 주목했고 다양한 국가에서 소재나 부품을 조달하는 전략이 트렌드가 되고 있다. 과거에는 가장 낮은 가격으로 소재나 부품 등을 조달할 수 있는 국가를 찾아 집중적으로 발주했다면 이제는 공급 단가가 높더라도 다양한 국가의 공급망을 분산시켜 놓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이다. 송영관 KDI 경제전략연구부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미국은 대중 제재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어느 순간 한국에게 중국과의 교역을 제한할 수 있다며 국가 간 분쟁이나 자연재해, 사고 등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다 보니 기업 입장에서는 특정 국가와의 교류를 일부러 배제할 만큼 여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 K-불매운동의 매운맛 본 일본. 혐한 논란으로 비판을 받아온 일본 화장품 회사 DHC가 한국에서 철수한다. DHC 코리아는 지난 2일 홈페이지를 통해 국내 영업 종료를 밝혔다. 2002년 4월 한국 진출 이후 20여 년 만이다. DHC 코리아는 영업 종료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연이은 혐한 발언으로 불매운동이 계속된 점을 주된 배경으로 지목하고 있다. DHC는 지난 2019년 8월 일본의 수출 규제에서 촉발된 노제 밴 불매운동으로 매출 하락을 겪었다. 가운데 DHC 자회사인 DHC텔레비가 혐한 발언이 담긴 유튜브 콘텐츠를 내보내면서 불매운동의 강도는 한층 강해졌다. DHC 코리아는 곧바로 사과했지만 지난해 12월 요시아키 DHC 회장이 홈페이지를 통해 제1한국, 조선인을 비하하면서 불매운동에 기름을 부었다. 이로 인해 DHC는 국내 대부분 헬스앤뷰티 매장 등 오프라인 매장에서 퇴출당했다. 이후 온라인에서만 상품을 유통해오던 DHC는 결국 사업 철수를 결정했다. 불매운동의 여파로 한국을 떠난 일본 기업은 DHC만이 아니다. 지난 3월에는 일본 로레알 그룹의 화장품 브랜드인 슈에무라도 한국 시장 진출 16년 만에 철수를 결정했다. 로레알 코리아는 브랜드 포트폴리오 변경 차원의 영업 종료라고 밝혔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불매운동에 따른 매출 감소가 원인으로 거론됐다. 슈에무라는 일본 불매운동 이후 백화점 매출이 약 20%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색조 화장품 시장이 위축되면서 이중고를 겪었다. 이에 로레알 코리아는 전국 77개 매장의 영업 종료를 결정하고 지난해 9월부터 면세 채널에서만 제품을 유통해왔다. 앞서 지난해 5월에는 유니클로의 자매 브랜드인 지유도 오프라인 사업을 모두 정리했다. 지유는 2018년 9월 한국에서 서울 잠실 롯데월드몰에 1400제곱미터 규모의 대규모 매장을 개점하며 야심차게 출발했다. 그러나 일본 불매운동과 코로나19 사태라는 이중고를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폐점을 결정했다. 유니클로는 여전히 국내에서 영업 중이지만 위상은 크게 축소된 상태다. 일본 불매운동 이후
2년 동안 50개에 달하는 점포를 정리했기 때문이다. 지난 상반기에만 전국 18개 매장이 영업을 중단했다. 여기엔 유니클로의 대표 매장인 명동점도 포함돼 있다. 이 밖에 일본 초콜릿 브랜드인 로이즈 초콜릿도 지난해 2월 한국 사업을 철수한 바 있다.